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들이 가상화폐 공개, 즉 IC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일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들도 ICO에 관심이 많지만 규제가 엄격해서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직 규제가 갖춰지지 않은 점이나 또 열띤 ICO 분위기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일본 현지를 직접 다녀온 정보과학부의 박소영 기자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다녀오셨다고요? 네. 예. 그쪽에서도 블록체인이나 ICO 관심이 높은 걸로 저도 전해 듣긴 했는데 현장 분위기가 직접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난주 일본 게임 개발사인 아소비모가 주최한 2018 토큰스카이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관계자, 발표자 모두 포함해서 5천여 명 정도가 참여한 매우 큰 행사였는데요. 특히 게임 개발사들의 ICO 발표 내용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선 아소비모는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아소비 코인의 프리세일을 공표했는데요. 그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를 통해서 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해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코인으로 거래를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죠. 앱마켓 수수료가 원래는 30%대인데 이를 코인으로 이용하면은 게임 회사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게임 유저들은 또 저렴한 가격에 예를 들어서 30%라는 수수료를 앱마켓에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가격에 또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음 달 말에는 아소비 마켓이라는 디지털 콘텐츠 2차 유통 플랫폼을 선보이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봤던 유료로 결제했던 웹툰이나 음악이나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이제 2차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콘텐츠 제작사인 드림링크 엔터테인먼트와 제휴도 맺었습니다. 좀 이색적인 부스들도 있었는데요. 코인을 조달해서 코스튬 플레이 의상을 제작을 하고 또 이를 다시 재판매하거나 또 화보를 찍는 방식으로 코인을 좀 자금을 늘리겠다는 콘셉트의 참석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좀 유명해진 일본의 가상화폐 걸그룹 가상통화소녀를 또 제가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예. 멤버들 예명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오 등 이렇게 재밌게 붙여져서 아주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라이브 콘서트의 입장료 나 굿즈나 이런 기타 수익을 모두 가상화폐로만 받아서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느낀 점은 좀 더 많은 다양한 장르의 가상화폐가 쓰여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해준 것처럼 가상화폐 활용도가 훨씬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저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전에도 박소영 기자와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약간 논란은 있어도 그래도 가상화폐와 게임 업계가 지금 좀 적극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협연을 맺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나 시장 가치도 클 것 같은데 이쪽 분야는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일단 게임 자체가 결제 시스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활용도가 매우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마켓을 통한 결제는 수수료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를 자체 결제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게임 회사로서는 매우 큰 이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빛소프트라는 국내 게임사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토큰스카이 도쿄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브릴라이트 코인의 ICO를 현재 진행 중인데요. 게이머들이 브릴라이트 플랫폼에 참여하는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 코인을 얻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또 이 적립한 코인을 게임 아이템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소비모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게임 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블록체인의 기술력과 맞아떨어졌습니다. 행사장에서 한빛소프트 측은 향후 게임뿐 아니라 다른 생활경제 플랫폼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쳤는데요. 김유라 한빛소프트 대표는 유저와 개발자, 그리고 게임사, 파트너들 모두에게 여러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용자들이 늘어나면 다양한 수익 모델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초연결 게임사에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ICO나 또 블록체인, 가상화폐 얘기를 하다 보면 말미에는 항상 규제 때문에 더 못 뻗어나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국내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본 상황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네, 한국과 일본 모두 제대로 된 ICO 규제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대형 거래소 해킹 사건으로 좀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공통적으로 꼽힙니다. 예. 우선 일본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법정 화폐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거래는 허용해서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진 상태고요. 빅카메라 등 대형 전자마트나 부동산 중개업체 등에서 결제 수단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ICO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스타트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는 일본 다마대학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이나 벤처기관이나 또 민간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리포트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일본 금융청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ICO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ICO는 그래도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또 규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좀 하루빨리 제대로 된 제재가 갖춰져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현지에서 만난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관계자의 말씀 직접 들어보시죠. 블록체인 회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 이제 법인을 세우고 이제 ICO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차차 규제가 조금 더 이제 셋업이 되면서 이제 모든 회사들이 조금 더 좀 안정된 시스템을 갖춰갈 것 같고요. 회사들과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규제가 조금 더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대세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규제 그리고 여기에 맞는 지원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현재 분위기에 대해서 박소영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